우리나라 주요 카드사들이 줄줄이 애플페이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띠면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축, 바로 삼성페이가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간편결제 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호구 잡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도 카드사 내부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되지? 입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애플페이 도입하면 하는 거고 많은 거지 뭐 이렇게 자꾸 기사만 계속 하루가 뭐다고 나오고 있느냐. 물론 이 비밀 유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애플과의 계약 관계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그만큼 카드사가 이 애플페이를 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고민을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애플은 한국에 자기네 페이 서비스를 내놓을 생각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애플페이를 긁을 때마다 애플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0.15%씩 받아가고 있는 구조인데, 이게 중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3배에서 5배까지 많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 한 번도 깎아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애플페이를 읽을 수 있는 NFC 카드 리더기의 보급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은 이 카드 리더기가 더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애플이 정부 당국이라거나 이 페이 회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보유국 아닙니까? 삼성페이의 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특히나 삼성페이는 2015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삼성페이가 있는데 니네 들어오기 싫어? 들어오지 마. 약간 이런 서로가 소 닭 보듯 하는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틀을 깨버린 게 현대카드입니다. 애플페이를 본격 도입하기 직전인 2022년도에 보면 현대카드가 카드업계 4위였습니다. 뭔가 도약을 해야 되는 경영적인 변화가 좀 필요했던 시기예요. 이 당시 애플페이의 도입을 놓고 현대카드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애플페이가 요구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현대카드가 굳이 다 들어줘야 되냐? 이런 거였죠. 자, 그런데 진성 애플바라고 볼 수 있는 정태영 부회장이 이렇게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니까, 심지어 정태영 부회장은 현대 패밀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부회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을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고 이제 약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정태영 부회장의 경영적 판단이 틀렸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4위였던 현대카드가 3위였던 KB국민카드를 꺾고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해 2024년에는 부동의 1위였던 신한카드를 꺾고 1등을 차지해버립니다.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해외 결제입니다. 지난해 이 해외 결제 액수가 30%가 넘게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애플페이가 해외에서 통용이 되는 메이저 결제 수단이다 보니까 현대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애플페이를 해외에서 결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애플페이가 도입되고 나서 첫 달에만 20만 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은 했지만 카드를 안 쓰던 사람이 재발급을 받은 건까지 합하면 무려 첫 달에만 현대카드가 35만 장의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어요. 이게 물론 이후에 쭉 떨어지긴 하지만 애플페이를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불러온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데, 최근에 이 카드사 실적이 나오면서 현대카드가 1등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기사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애플과 협업을 하는 유일한 카드라는 이미지를 한 2년간 가져가면서 현대카드가 가장 젊고 프리미엄 카드다라는 이미지를 또 뿌리 깊게 박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굉장히 유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실제 남는 돈이 많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카드를 사용한 횟수가 늘어나고 사용한 거래 액수가 늘어났다면 당연히 현대카드 돈 많이 벌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표된 실적 자료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보면 현대카드는 여전히 4위입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다른 데는 다 2자릿수 증가했는데 혼자 한 자릿수로만 늘었어요. 점유율에선 1위를 차지했는데 당기순이익 증가는 6%대로 크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카드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신용 판매예요. 신용 판매랑 우리가 물건을 사고 카드로 긁었을 때 그 카드를 받아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이 수수료가 바로 카드사의 주된 수익원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게 상생을 위해서 중소소상공인 가맹점들에게는 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수수료가 심지어 매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어진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카드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면은 카드론, 대출이죠.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우리가 이자를 내는 할부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상 카드사가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통한 이자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서 가맹을 한 가입자들은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그 결제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도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카드사가 다 가져가도 너무 적다라고 아우성인 상황에 애플페이로 긁는 경우는 그 얼마 안 되는 수수료를 또 애플에다 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마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면서 독점으로 현대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판매량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현대카드가 이 코스트코를 잡기 위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수수료를 받긴 받는데 그 후에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의 형태로 일종의 페이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 카드의 사용 연령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코스트코를 가기 위해서 현대카드를 만든 이 고객들이 이 카드를 다른 데 쓰면서 혹은 얘기한 대출 같은 걸 받으면서 현대카드에게 수익을 창출해 준다면,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현대카드를 만든 20대 젊은 소비자들은 크게 이익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현대카드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리 면에서는 그렇게 당장 내 장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다른 카드사들은 현대카드가 실제로 이렇게 실속이 좋지 않다는 거를 모르나요? 어쨌든 앞다퉈서 계속 나도 하겠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여기서 떠드는데 이 카드사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애플페이를 도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것을 분명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결론이 그래도 우리가 애플페이를 도입을 해야 된다로 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대체로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카드사가 존재를 하고, 이 카드사의 대표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나면 사장이 바뀌어요. 이 전문 경영인 체제의 장점은 뭐냐? 내가 먼저 내질르진 못하더라도 남이 해놓은 걸 패스트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이 신한카드 같은 경우를 볼까요? 지난해 12월 달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임 사장이 내려왔는데, 이 신임 사장이 오자마자 받아든 성적표가 점유율 면에서도 순이익 면에서도 이리저리 다 뺏긴 거예요. 카드 회사가 지금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근데 현대가 실속은 나중 문제고 어쨌든 굉장히 소비자를 팽창을 시켰잖아요. 야, 애플페이밖에 없어. 애플페이 당장 도입해 라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신한카드에서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서 넘어온다던가 이런 유인도 되게 부족할 것 같고,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전문 경영인들이 다 뛰어든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당장 이 순이익이 확 느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20, 30대 사용자 약 50여만 명이 신규 가입을 현대카드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20, 30대는 결국 40대, 50대가 되면서 나중에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주력 경제 인구로 부상하는 미래 세대 아니겠습니까? 신규 회원 유치 경쟁에서 이겼다고 보는 거죠. 신용카드는 자주 바꾸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 필수적인 서비스에 모두 카드 결제를 연결해 놓거든요. 신용카드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회원 수를 많이 늘렸다는 얘기는 매출과 이용자 기반을 확보했다는 거고, 이 이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금융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이용자 수의 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중요한 자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은 많이 쓰지 않을지언정 향후 애플페이로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현대카드를 계속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다른 경쟁사들은 이 시장을 고스란히 현대카드한테 다 뺏긴 거예요. 지금까지 순위 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카드가 한 번에 확
기세를 몰아서 잡아놓은 이 고객들이 앞으로 몇 년을 갈지 다른 경쟁 카드사들은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던 NFC 인프라망이 전체 가맹점 10%대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확장을 안 할 것이냐? 이미 현대가 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확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장 어차피 언젠가 들어가야 되는 거 지금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넓어져봤자 한국 인구잖아요.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1020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애플폰을 쓸 거라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취업을 할 나이가 되고 한글 파일을 열어봐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갤럭시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특화된 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아타게 되는 면도 많을 거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리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애플 아이폰 하나만 갖고 특파원하면서 4년 동안 아무 불편 없이 썼는데 지금 폰을 2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우리나라 인프라망이 삼성에 맞춰 깔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폰을 쓰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애플페이의 고민이에요. 카드사의 고민이 아니에요. 애플페이를 삼성페이로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그 카드까지 바꿀 것이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애플페이를 안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카드를 한번 쓰게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도 그 유인 효과로서 애플페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차피 카드의 신용 매출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요한 수입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의 이익을 좀 희생하더라도 이용자 수를 확보해서 다른 매출을 늘릴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포화 시장에서 경쟁자들과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유저들이 감소해서 신용 매출의 기반마저도 사라진다고 보면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애플페이 도입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애플로 넘어가는 이 수수료 때문이에요. 삼성페이는 지금까지 여전히 무료입니다. 카드사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많이 사주세요 하면서 삼성페이를 카드사들이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무료로 풀었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막 점유율 올라오고 있는 애플한테는 돈을 내가면서 카드사가 들어가겠다?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어쩌면 삼성이 굉장히 원했던 그림일 수도 있어요. 뒤로는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페이가 연간 거래액이 73조 180억 원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0.15%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연간 1,100억 원 정도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의 0.3%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달달한 수입이에요. 요게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근데 그 명분을 애플페이로 인해 지금 쫙 깔린 셈이거든요. 울고 싶은 놈 뺨 맞은 격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겉으론 좀 화가 나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뭐 이런 눈치를 보는 이유도 있을까요? 맞아요. 이 삼성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삼성이 애플페이 0.15% 받는다고 홀라당 우리도 0.15% 받을게요 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다만 좀 낮추더라도 수수료를 받긴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삼성페이가 받으면 연쇄적으로 카카오페이도 받을 것이고 네이버페이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삼성페이가 이렇게 수수료를 뭐 조금이라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알리페이가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페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편 결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 나라의 돈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거나 공과금도 다 간편페이로 내잖아요. 그 나라의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말씀하셨듯이 알리페이의 도전이 굉장히 거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토종페이를 계속해서 키우려면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카드사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그것을 무료로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수수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간편결제 사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산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애플페이, 구글페이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페이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이고 삼성페이에 돈을 주고 말고 당장 카드사의 수익이 떨어지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지급결제 산업을 글로벌 강자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경쟁을 하면 소비자의 후생은 언제나 좋아졌습니다.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 카드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간편페이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간편페이사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SKT, KT, LG U+가 오랫동안 50%, 30%, 20%라는 이 점유율이 거의 고정돼 있었어요. 근데 KT가
사실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우연히 또 애플과 관련이 있는데 아이폰을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때 젊은 층이 모두 아이폰으로 가입하면서 30%의 지금 점유율을 확보내게 하면서 삼성도 아이폰을 따라 스마트폰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통신시장의 일대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애플페이가 도입됨으로써 NFC 단말기가 늘어나게 되면 NFC 기반으로 하는 다른 앱 서비스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으로 인한 아주 긍정적인 부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케이, 다 알겠는데 이렇게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면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금융당국이 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에게 갑자기 수수료 더 내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우리 수익성이 너무 악화됐다라고 매일같이 앓는 소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비용 줄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카드사에 마케팅 좀 덜하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매년 단종되는 카드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종되는 카드의 대부분은 혜택이 그나마 좀 컸던 카드들입니다. 비용의 낙수 효과네요. 그렇죠. 소비자 후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최근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프리미엄 폼 시장에서는 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협상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뭐 완전 귀 막고 눈 막고 그냥 몰라 막 이러고 그냥 무조건 0.15% 받아야 돼. 최근에 애플 코리아가 한국에서 보세 포탈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논란까지 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미국으로의 배당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교통카드 협상을 굉장히 오랜 기간 애플페이하고 했어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협상의 카드를 열어둔 기업이었다면 교통카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수수료를 고집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애플페이 도입은 카드사들에 있어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이 돼버렸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된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쓸 수 있다는 점만큼은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그렇고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이게 정말로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